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한 1년 전, 2년 전쯤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점점 이 말이 줄어들고 있죠. 제가 바라보는 바로 다음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사물 인터넷, 사물에 배터리가 있어야겠죠. 인공지능의 로봇공학, 로봇에 배터리가 있어야겠죠. 전기자동차,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야 한 번 충전에 훨씬 더 멀리 가겠죠. 휴대전화, 전력만 충분하면 훨씬 고성능이 가능합니다. 혹은 한 번 충전에 며칠씩 사용할 수 있겠죠. 스마트워치, 한 번 충전에 열흘씩 쓰고 그럴 수 있겠죠. 드론 배송, 배터리가 충분해야 장거리 드론 운행이 가능합니다. 전기 비행기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역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금 모든 기술들이 배터리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어떤 기술은 선형적으로, 어떤 기술은 지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에너지 저장 기술인 배터리 기술만큼은 정말 발전 속도가 더딥니다. 옛날에 쓰던 피처폰은 한 번 충전하면 진짜 며칠은 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은 충전하고 쓰면 하루 정도 쓰나?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충전해야 되죠. 늘어난 에너지 사용량을 에너지 저장 기술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물리학적 용량 한계가 원인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발명 당시 이전 배터리 기술에 비해 2배의 용량과 간편한 충전을 자랑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배터리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 저장 신소재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과충전 방지 회로나 배터리 안정화 기술, 내부 소재 기술을 발전시키며 말 그대로 꾸역꾸역 용량을 늘려 사용하게 되었죠. 그 결과 기술 초기에 100W/kg의 용량이 250W/kg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2.5배의 용량을 달성하기 위해 걸린 시간은 약 20년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기술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의 에너지를 꾸겨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에 관한 이슈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용량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배터리는 지금 전자기기에서 가장 구시대적인 전자기기 중 하나죠. 배터리의 용량은 안착이 된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에너지 밀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진짜 그대로예요. 개미 눈물만큼 상승했죠. 그만큼 에너지 저장 기술이라는 게 어려운 분야라는 반증이겠죠. 두 번째, 배터리 충전 속도입니다. 배터리 충전 속도도 무시 못할 이슈입니다. 현재 전기자동차가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해도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30분 걸립니다. 자동차 기준으로 충전 속도가 화석 연료를 채우는 수준까지는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충전 방식입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비해 아주 많은 전자기기들을 들고 다닙니다. 10년 전이라면 우리는 기껏해야 휴대전화, 노트북 이 2개가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극단적인 경우라면 무선 헤드셋,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충전형 마우스 등등등등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알맞은 케이블을 연결해가면서 충전해줘야 하죠. 자, 이제 이 3가지 문제가 곧 2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배터리 신소재 개발. 지금의 부피와 무게를 유지하면서 저장 용량은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 충전 속도는 최소 2배 이상의 배터리 신소재가 필요합니다. 지금 새로운 배터리 신기술들이 많습니다만 현재 가장 현실성 있는 2차 전지 기술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전고체 전지입니다. 줄여서 SSB라고 합니다. SSB에 내장되는 신소재의 종류들은 많고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건 역시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전고체 전지는 배터리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입니다. 고체이므로 폭발 등의 위험이 적고 안전하며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만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전해질이 고체가 되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점이 많고 이를 해결해야 상용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가장 빨리 출시된 SSB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 2배의 저장 용량을 가질 수 있으며 충전 속도는 최소 3배 이상 빨라지고 기존 리튬이온 전지보다 더 긴 수명을 갖습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죠.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오래전부터 이 전고체 전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특히 토요타는 2010년 초중반 전고체 전지 관련 특허를 엄청나게 출원하고 관련 연구를 엄청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삼성 SD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에서 끊임없이 이 전고체 전지의 소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반 기술이 확고한 일본 토요타는 2022년경에 전고체 전지 자동차를 양산하여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으며 이때를 상용화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 및 삼성에서는 2025년경을 상용화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독일 및 BMW에서는 2026년경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26일에는 중국 칭따오 에너지 디벨롭먼트가 전고체 전지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400W 10kg 밀도의 전지를 생산하는 세계 최초의 양산 공장을 설립했다고 주장하지만 생산량이 양산이라고 보기엔 아직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그 이후로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충 조합해보면 우리가 이 전고체 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2025년경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30년경에는 이 500W 10kg 용량의 2배에 달하는 그래핀 리튬 설퍼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아직 관련 연구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선 충전 기술의 발전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배터리를 무선으로 원거리 충전이 가능하다면 배터리의 용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거리 무선 충전 기술은 현재 거의 시판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중 하나의 기업인 오시아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시아에서 개발한 코타라고 하는 이 기술은 최대 10m 거리의 사물에 1W의 전력을 공급 가능합니다. 전방위로 충전 전파를 쏘는 것이 아닌 충전 타겟에 집중적으로 전파를 쏘며 전파의 반사 회절을 이용하여 꺾인 전파를 만들어서 장애물을 피해 충전합니다. 오시아의 코타는 미국 FCC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전파법상 미국에서 지금 당장 시판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1W? 뭐야 씨발 15W 충전기로 내 휴대폰 충전하는데 90분 가까이 걸리는데 1W면 단순 계산으로 90 곱하기 15면 1350분인데 완충하는데 22시간이 걸리는데? 이러시겠지만 이 기술이 퍼지고 여러분의 집 그리고 사무실, 학교에 무선 전력 공급망이 설치되면 여러분의 휴대폰과 태블릿은 충전기에 꽂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나 태블릿은 야외에 있거나 전력 소비가 심한 게임을 할 때가 아닌 이상 항상 100% 상태일 테니까요. 충전 시 무선 마우스, 스마트워치, 무선 헤드셋, 무선 키보드, 전자담배 등 애시당초 전력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 기기들은 모두 충전선 연결이 필요 없어집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으로 원거리 무선 충전의 전력량도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또한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IoT 사물들에게 무선으로 모든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니까 사물들이 꼭 전선이 닿는 위치가 아니어도 IoT를 내장할 수 있고 IoT가 그때부터 박차를 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시아의 코타 기술은 2019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오시아는 올해 2019년 안으로 서드파티 기업과 협력하여 무선 충전 기술을 탑재한 휴대폰 케이스와 무선 충전기를 시판한다고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 연내 출시는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펴본 신소재 배터리 기술과 원거리 무선 충전 기술은 아직은 크게 와닿지 않은 AI니 뉴럴링크니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까운 시간 내에 미래를 바꿔놓을 기반 기술, 즉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